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이 되게 길거든요. 어떤 직종에서 한 20년 이렇게 일하는 게 옛날에는 저는 한 2, 3년만 일해도 되게 길게 일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직종이나 어떤 일을 한 10년, 뭐 20년 단위로 이제 해보다 보니까 이런 말씀 좀 드리면 안 되는데 인생이 좀 짧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20대 때 몸이 상당히 건강했어요. 그래가지고 30대까지도 운동 같은 건 꿀리지 않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살았었는데, 물론 이제 얼굴이나 이런 건 많이 꿀리긴 하는데, 열심히 일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접종을 맞고 전 지금 다시 맞으라면 절대 안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화가 조금씩 오죠. 40대 왜 50대 이렇게 들어가면은 노화가 오더라고. 저희 사촌 형이 저한테 야, 너 나중에 40대 돼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제가 그때는 너도 40대 돼봐라 라는 말에 대해서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지금 형, 내가 명절마다 뭘 보내잖아. 그게 왜 보내냐면 내가 형 그 말 듣고 형이 참 저 어렸을 때 참 열심히 옆에서 놀아주고 했는데 그 참 값진 교훈들을 미리 얘기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서 미안하다는 말을 좀 전달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혹시나 해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보리와 대호님이 댓글을 그렇게 열심히 다셨어요, 어머님께서. 근데 요새 좀 아프시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듣고, 그 다음에는 제가 댓글을 거의 못 봐서, 혹여나 지금도 많이 아프신 상황이라면, 빠른 쾌유를 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뭐 여기다 댓글 굳이 안 다셔도 돼요. 그리고 따님도 제 유튜브를 구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따님께서도 이제 어머님한테 꼭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조금 걱정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전 딴에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항상 글이나 막 그 표현 같은 거 보면은 애정이 너무 넘치셨어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보리아 대호님 어머님, 저는 안 아프셨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나이가 드시면 조금씩 아플 수는 있잖아요. 근데 아프셔도 기운 내시고 계속 이렇게 자주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슈퍼땡스나 뭐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제가 그거를 거꾸로 이제 뭐 보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맛있는 거 좀, 이렇게, 물론 그 자녀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맛있는 거 잘 챙겨주시겠지만, 더 맛있고 좋은 거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뭐 어느 하나 제가 소중하지 않은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보리아 대우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표현을 해주셔서 제가 뵙지도 못했는데 정말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제가 그 응원에 대한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 잘 쇠시고 또 신나서 댓글 다시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또 신나서 댓글 다실 때 제가 꼬박꼬박 답변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아프신 거면 빠른 쾌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 드릴 테니까, 예,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 우선은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서, 이제 저희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하는 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참 여러 가지를 시도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점점 더 난이도 높은 거를 해야 되겠다. 근데 계속 시도를 하면서 부딪혔던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나예요, 나. 그러니까 주변의 상황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이제 몸이 불편해지고 어디가 아프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진짜 심각할 정도로 뭔가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런 거가 아닌 이상 세상은요 완벽하지도 않고 세상은 아름답지도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름답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뭔가를 하나하나 수정해 가면서 이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 지저분한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이렇게 막 눈에 보이거든요. 저도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럴 때 막 극단적인 어떤 생각까지도 해본 적 있고 뭐 아파서 진짜 생명이 위독해 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할 때마다 처음에는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죽이지는 않는구나, 경험을 하게 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서 그걸 한번 크게 느끼고, 막 죽을
정도로 아파도 보고, 그 다음에 뭐 집안도 이제 엉망진창이 돼보고 하다 보니까 제가 딱 결정 내렸던 게 뭐냐면 뭔가를 학습하고 준비하는 건 노는 시간보다 더 우선적으로 했고 일이 끝나고 들어와서 제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 있잖아요. 뭐 학원업을 하는데 내가 내 교재를 만드는 방법, 내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아니면 내가 교구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뭐 홈페이지로 홍보를 해야 돼. 그 홍보를 내가 맡아서 해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런 기능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내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레벨도 높여야 되고 그 질도 높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거기서 또 개성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하던 건 계속 하면서 추가적인 일을 하기 위해 노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많이 줄인 거죠.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며칠 밤을 새도 이게 죽을 것 같지 죽진 않는데 저희 나이가 되면 며칠 밤을 새면 제 친구 며칠 밤 새더니 심근경색 왔다고 진짜 죽을 뻔했다고 진짜 그렇게 돼요. 느꼈던 건 뭐냐면 노력도 시기가 있구나. 그리고 노력이 습관이 돼서 완전히 안착되는 거를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느꼈거든요. 1년여 넘게 제가 어떤 작업을 이 유튜브뿐만 아니라 계속 유지를 했어요. 1년 내내. 진짜로. 악착같이. 그랬더니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진행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실행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중단하기에는 너무 깨름칙하고 힘든 거예요. 아, 이러면 그렇게 노력하고 자기 개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숙련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유지하는 데 집중을 했고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것들에 대한 도전을 계속 병행하는 거. 그러니까 한꺼번에 안고 가는 거. 한 우물만 파는 게 아니라 이쪽 우물 파면서 저쪽에 세면대 만드는 작업, 분수대 만드는 작업. 우물이 완성이 되면 물을 끌어서 해야 되니까 펌프 만드는 작업. 이렇게 내가 주로 하는 일에 연계되는 작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계속했어요. 저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원 강사 일이라는 거를 저는 임시직이라고 생각하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임시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 일이고 이 일 외에 추가적인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 시도와 여러 노력 연계해서 디벨롭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확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 초라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은 사이클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중시계 있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요런 것들이 된 거죠. 나는 큰 시계가 될 거야가 아니라 완전한 기능을 하는 작은 손목시계나 회중시계가 될 거야. 그것도 이제 차고 다니거나 흔들면 태엽이 알아서 감기는 오토매틱 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기능도 늘 거야. 뭐 이런 것들을 해본 거죠. 그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보는 게 어떤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있다가 제가 40대에 이제 막 들어서고 중반 들어서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멘탈이 강한 사람도 40, 50대가 되면 멘탈이 약해져요. 10대, 20대, 30대 애들은 자기 몸이 지금 어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프고 뭐 약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게 40대, 50대, 60대의 어떤 그 피지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손 같은 데 찢어지거나 면역 이상 오거나 그러면 그게 진짜 한 달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 10대 애들 같은 경우는 찢어지면 금방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숙한데 그만큼 재생 능력도 좋고 회복 탄력성도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노력을 하고 피곤해하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지를 갖고 유지를 한다면 굉장한 많은 발전을 이 시기에 이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노력이라는 개념보다는 유지, 그리고 피하지 않는 어떤 생각,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40, 50대가 되면 이제 몸이 무너지는 게 막 보여요. 의지하고 상관없이 몸이 많이 무너지니까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멘탈이 약해집니다. 예나오님께서 같은 A여도 이거 중학교 성적 A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있죠. 제가 딸에게 항상 하는 말이 중학교가 시험도 아니라고 고등 올라가서 충격 먹고 정신 차리라고 해요. 현장에서 많이 받기에 유유. 전 원장은 아니지만 원장할 그릇이 안 되기에 강사 생활 20년. 원장 눈치 보며 부모들에게 굽신거리고 이제 지쳐서 떠나려 합니다. 막판에 원장 잘못 걸려서 이러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죽는구나 느끼고 다른 데로 옮겨서 파트로 일하고 있어요. 원장님 강사분들 부럽습니다. 이러한 소신 있는 원장님과 일하셔서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유튜브 하셔서 덕분에 과학학원 고르는 힘이 생겼어요. 영어과라 과학 수학은 제대로 모르는 엄마였는데 특히 과학은요.
그리고 항상 좋은 뼈 때리는 말씀 감사드려요. 아침 늦게 일어나는 딸이 이 선생님은 항상 화나 있다고 끝날 때 나오는 노래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요. 크크. 마지막 노래 제목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마이 플레이스? 제가 붙인 노래죠. 제가 만들었는데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진행할 때 멘탈이 깨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4, 50대 그리고 많게는 60대까지 몸이 쇠약해지면서 또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기운을 잃어가고 의지력을 잃어가는 학부모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몸이 늙었다고 해서 의지력이 꺾이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해요. 왜냐하면 나를 인식하는 방법이 내 몸의 컨디션을 보고 인식을 하거든요. 버티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개발이라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잡다한 것들을 좀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의 뭐 거대한 시계탑 안에 있는 큰 톱니바퀴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옆에 있는 더 작은 톱니바퀴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기능이 확장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자기 개발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 생뚱맞게 이상한 걸 배우는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장해 가면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좀 더 탄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도 생존력 있게 대응하기가 상당히 좋아지는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느끼고 있고. 버티는 거. 그러니까 이악 물고 버티는 거. 더럽고 치사해도 버티는 거. 지금 어머님도 어쨌든 버티긴 버티셨잖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학원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조소기업이든 사장들의 마인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까탈스럽고 거지 같기도 하고 또 성격 파탄 같기도 한 겁니다.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시즌에서 이제 저희 때에서 종료를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운영할 수 있는 베스트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속성을 갖고 인간으로서 저희가 소모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나이가 들면 저희는 노련해질 겁니다. 그 노련함을 끌어낼 수 있게 자기 자신을 너무 소모시키는 곳에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When I'm with you, time stands still. Every moment feels like a thrill. In your arms, I find my place. Together forever until the dawn.